여기 또 하나의 연희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인물 역시 멀쩡하게 편히 죽었지만 촉한의 대복수극의 희생양으로 선택되었죠. 이릉대전 이전에 이미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토전생을 시켜 222년 이릉대전에서 사마가의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든 나간중은 대체 왜 굳이 살려서 이릉대전에서 죽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의 인물, 연희의 피해자 제2탄 까마귀 군주 감령입니다. 감령의 자는 흥패로 고향은 익주, 파군입니다. 원래는 남해안 사람이지만 선대가 파군에서 지내게 되어 파군 사람이 되었다고 하며 감씨는 파서군 임강현의 대성 중 하나입니다. 젊어서 파군에서 관리를 지내고 촉군 승으로 임명되나 관직을 버리고 해적단을 만들어 노략질을 하고 다녔죠. 본래 싸움을 잘하고 무리를 이끌고 으쌰으쌰 하기를 좋아했다고 하니 건달 우두머리 같은 게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감령전에 보면 그는 어릴 때부터 기계가 있었고 유협을 좋아했으며 무례한을 불러 모아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들은 무리를 잃어 서로를 따랐고 활과 화살을 지니고 깃털을 등에 꽂고 방울을 허리에 찼다. 백성들은 방울 소리를 듣고 즉시 감령임을 알았다. 이런 기록으로 인해 창작물에서의 감령은 항상 방울을 차고 연희에서 유수구 전투 당시 깃털 장식을 했다는 것을 합쳐서 더듬이 플러스 방울 캐릭터가 완성되었죠. 여튼 이 당시 해적 감령은 방탕사치 그 자체였는데 기록으로 보면 땅에서는 수레 플러스 말, 바다에서는 배를 줄지어 놓고 부하들도 비단옷 입히고 비단으로 배를 묶어놓고 출항할 때 그 비단 배서 출항하고 하는 최강의 사치를 보입니다. 이런 행위를 20년이나 했다는 걸 보면 젊어서 파군에서 관리를 지내고부터 20년인데 젊어서가 20살이라고 치면 이 20여 년 후는 40살이 됩니다. 그리고 이 20여 년 기록 이후에 그는 이런 행위를 그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지 않았으며 제자백가의 책을 약간 읽고서 곧 유표에게로 가서 의탁했다. 그래서 남양에서 살았지만 나가 임용되지는 않았다. 이런 행위를 그치고 유표한테 갔다는데 이 기록대로 추측한다면 유표에게 간 나이가 40살이란 거죠. 여튼 감령은 유표랑 지내다가 황조에게 가게 됩니다만 후에 그는 몸을 돌려 황조에게 의탁했다. 황조 또한 보통 사람으로서 그를 공양했다. 라는 기록으로 본다면 유표도 황조도 둘 다 감령을 중용하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후 소비란 인물을 만나게 돼서 감령은 소비의 도움으로 오로 들어가게 됩니다. 황조가 소비의 추천에도 감령을 쓰지 않자 답답해진 소비가 감령을 술자리로 불러서 내가 그대를 천거한 지 여러 차례였으나 주인이 능히 쓰지 않는다. 해와 달은 멀리 넘어가니 인생이 얼마 되겠는가? 마땅히 먼 곳에서가 도모하면 무릇 지기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니 감령이 비록 뜻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자 소비가 내가 그대를 주현의 현장으로 삼고자 아뢰고 이에 떠나간다면 누가 더불어 판적에 임하려 바꾸겠는가 하자 심히 다행입니다 라고 하며 소비가 황조에게 아뢰니 감령은 주현장이 되는 것을 들어주었고 감령은 여기서 수백 명을 얻은 바로 뒤에 주유와 여몽이 모두 그를 천거했다고 나오기에 감령은 오나라에서는 환영을 받은 걸로 보이죠. 또한 손권도 오랜 신하처럼 특별 대우를 해줬다는데 감령이 지금 한나라는 매일매일 쇠미해져가고 있고 조조는 더욱더 교만해져 끝내는 재위를 찬탈하려고 할 것입니다. 남쪽의 형주 땅은 산세가 편리하고 강과 하천의 흐름이 원활하니 진실로 우리나라 서쪽에 유리한 형세입니다. 저는 이미 유표를 관찰했는데 그의 생각은 원대하지 않고 자식들은 또 모자라서 기업을 계승하며 전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공께서 이것을 일찍 살펴보기만 한다면 조조의 뒤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토지를 도모하는 계책은 응당 먼저 황조를 취하는 것입니다. 황조는 지금 연로하여 혼미함이 매우 심하고 재물과 식량은 모두 부족하며 수하의 사람들은 그를 속이고 재화를 탐하며 부하의 장수들의 이익을 빼앗아 장수들의 마음에는 원한이 있고 배나 무기는 버려진 채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농경에는 게으르고 군대에는 엄한 규율이 없습니다. 공께서 만일 지금 간다면 그들의 패배는 필연적일 것입니다. 일단 황조의 군대를 파괴하고 북을 치며 서쪽으로 진군합니다. 서쪽에는 초관을 점거하여 대세를 넓히면 즉시 점차적으로 파군과 촉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 감령은 그냥 우리가 아는 싸움 잘하는 무장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큰 그림도 볼 줄 아는 정세에 꽤나 밝은 인물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앞서 유표에게 갔다는 기록에 제자 백가의 책을 약간 읽었다는 기록이 있기에 여기에 보탤 수 있겠죠. 여담으로 이 기록으로 감령이 주유, 노숙보다 먼저 천하 이분지계를 주장했기에 이게 최초이다 라는 주장도 있는데, 큰 뼈대를 감령이 만들고 거기에 살을 조금씩 붙이던 게 주유, 노숙의 천하 이분지계이며 제갈량에 용중되는 이보다 훨씬 정립된 계책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합니다. 여기에 소비와의 일화를 본다면 손권이 황조를 공격하기 전 2개의 상자를 만들어서 황조와 소비의 머리를 넣으려고 했는데, 이에 소비가 감령에게 전가를 넣자 감령이 소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찌 있겠는가 라 하며 손권과의 술자리에서 소비는 옛날 저에게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저는 소비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전에 길가에서 죽어 장군 휘하에서 목숨을 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소비의 죄는 주력을 당함이 마땅하지만 특별히 장군께서 그의 머리를 저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에 손권은 기특해하며 오늘 그대를 위해 죄를 묻지 않았다가 그가 달아난다면 어쩌겠소? 라고 했는데, 소비는 찢기는 화를 면하고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면 오히려 달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도망칠 생각을 하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저의 머리를 대신 상자에 넣을 것입니다. 감령이 이렇게 대답하니 손권은 소비를 용서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도 있으니 은혜를 잊지 않는 의리남의 면모도 있어 보입니다. 이후 감령은 주유와 함께 오림에서 조조를 격파했는데 적벽대전 이후의 일을 엿보이죠. 이후 남군에서 조인을 공격하지만 공략은 실패하고 일흥으로 진군해서 성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감령은 조인의 포위 공격을 받는데 모두가 벌벌 떨었지만 감령만 담소 나누면서 태연자약했다고 합니다. 이후 주유 여몽의 계책으로 포위가 풀리게 되죠. 그 뒤 노숙과 함께 입양해서 관우와 대치했을 때 노숙에게 다시 저에게 500명을 증원시켜줄 수 있다면 제가 가서 그에게 대항하겠습니다. 관우는 제가 기침하며 가래침을 뱉는 것을 듣고 감히 물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을 건너면 저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관우의 도하를 막기도 합니다. 후에 감령은 환현 공격에서 직접 줄을 잡고 성벽을 기어 올라가 선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는데 여몽 다음가는 공을 세웠다고 하여 절충 장군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이후 조조와의 유수구 전투 당시 수하 100여 명과 함께 손권이 준 식사 맛있게 먹고 병사들이랑 술 한 잔씩 나눠 먹은 다음 조조군을 쳐부쉈다고 합니다. 이 공으로 병사 2,000명을 증원받습니다. 여기 이 기록에서 그 유명한 맹덕에겐 장료가 있지만 나에겐 흥패가 있으니 좋기 서로 상대해 볼만하다 라는 명대사가 나오게 되죠. 이후 기록에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감령은 비록 사납고 살생을 좋아했지만 호방하고 맑은 성정과 계략이 있었다. 그는 재물을 경시하고 장사들을 존중했다. 유능한 인물을 후하게 대우했으며 병사들을 훈련시켰다. 병사들 또한 기꺼이 그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과거 감령의 초사치를 본다면 재물을 경시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나이 들어서 철들었을 수도 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이후 215년 합비 전투에서는 열심히 싸웠다 하고 오서에서 그 유명한 능통과의 일화가 있는데, 연회에서 칼춤 춘 건 비슷하지만 연희와는 다르게 후일 화해하고 생사를 함께하는 동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후 감령은 군악대에게 무엇 때문에 북을 치고 피리를 불지 않느냐고 거세게 소리 질렀다. 그는 웅장하고 강인했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 역시나 싸움꾼 감령답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감령하면 자주 언급되는 일화 중 여몽과의 일화가 있는데 저 주방에서 일하던 어린아이가 불쌍한 건 저만 그런가요? 이 기록의 끝이 온종일 즐겁게 지냈다인 게 조금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이후 감령이 사망하자 송권이 매우 애통해했다고 하니 송권이 총애했던 건 당연하겠죠. 근데 송권은 거의 대부분의 장수 기록에 애통해하더랍니다. 감령은 지난 왕랑처럼 촉한을 비판하지도 그렇다고 촉에 큰 위협이 될 만한 언행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이릉대전 전에 사망한 사람을 예토전생시켜서 이릉대전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을까요? 1. 원래 익주 사람. 감령은 원래 익주인이었습니다. 해서 나관중은 익주 사람이 감히 오군까지 가서 오나라의 개가 돼? 넌 촉한 철퇴다 라는 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대로 익주에서 조용히 있었으면 유장의 수하로서 후일 유비의 수하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 굳이 원피스 찾는다고 해적질해서 유표 황조에 결국엔 손권에게 갔으니 나간중의 촉한 정통론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운 인재임과 동시에 유관장 트리오를 죽게 만든 근본적인 원수인 오나라로 간 감령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해서 익주인 버프를 줘서 정사에서의 100명 급습과 같은 뛰어난 전공들은 수록해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유비의 복수극의 희생양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합니다. 여담으로 손권에 흥패가 있다 발언 등으로 뛰어난 인물이었음이 너무 자명해 보이기에 좀 찌질하지만 질투가 났을 수도 있지 않나 합니다. 2. 관우 저지. 감령은 이양대치 당시 노숙과 함께 관우의 도하를 방비합니다. 이때 감령이 관우의 도하를 예측하고 만약 도하한다면 사로잡힐 수 있으니 도하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하며 관우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관우가 오군에서 배치하는 소리를 듣고 이것은 흥패의 소리구나 하고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것을 본다면 충분히 위협적이었고 전략적으로도 재능이 있는 장수였다고 보이죠. 해서 앞선 1번의 이유와 연결되면서 감히 관공의 길을 막아 군신인 관제를 하면서 또 촉한 철퇴를 내리쳤을 수도 있습니다. 3. 그냥 통쾌한 복수전. 연희의 이릉대전은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는 정서 기준으로는 대부분이 촉한군이었지만 연희에서는 오나라 측 인재도 많이 갈려 나왔죠.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감령이었습니다. 게다가 후설하겠지만 까마귀 군주가 되어버리죠. 여튼 감령은 이릉에서 사마가의 화살에 맞아 비틀대면서 도망가다가 나무 밑에서 죽습니다. 이후 수백 마리의 까마귀가 감령의 시신을 둘러싸며 지켰는데 이를 통해 감령 또한 관우처럼 신으로 추앙받게 되죠. 송나라에서는 감령을 오왕신으로 봉작해주기도 했으니 뭔가 신화적으로도 관우와 비스무리하게 호각을 이루는 감령이 이릉에서 죽는다면 촉의 신이 죽자 오의 신도 죽었다와 같은 뭔가 홍대병 같은 스토리를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연희의 주인공인 유비의 복수극에서 한 명의 오나라 사람이라도 더 죽는다면 그만큼 카타르시스가 더 느껴질 것이기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감령은 그 능력도 능력이지만 후대에 신으로 추앙받았다는 점에서 오나라의 관우 같은 느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까마귀 군주가 되면서 그 이미지가 조금은 웃기게 변했으며 특별히 촉한의 인물에게 별 위해를 가한 게 없어 보였는데도 이릉에서 꺼내 죽인 것은 좀 아쉬운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인물 감령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훈디였습니다. Yo te c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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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te cual.